이어서 지역 정가 소식입니다. 경북매일신문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가운데 경북과 대구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고요? 네, 내년 대선 국면에서 보수 본산으로서의 당의 중심에 설지 변방으로 밀려날지 주목되는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을 때도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25곳 중 2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무소속 대구 수성울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승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 정당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몰표를 줬었는데요. 네. 나아가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이 21대 첫 원내대표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북과 대구의 보수에 대한 지지가 한결 같은 모습이네요. 네. 여기다가 김종인, 주호영 투톱 체제하에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호남 출신의 수도권 표심을 끌어안았고 네. 기본소득 등 복지 이슈에 대한 노선 전향으로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바꿨는데요. 네. 또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경북 대구 정치권이 측면 지원에 나섰고 승리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낸 등 네.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이후 대구 경북 정치권의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변변한 인물조차 없는 등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는 중진 의원들이 지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이 보수의 심장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막상 인물로 보면 지역 출신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대구 경북 이선 후퇴론도 재등장하는 양상인데요. 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경북과 대구가 뒤로 물러서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일부 지역 의원들도 경북 대구 이선 후퇴론에 동의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83명 가운데 23명, 당원 32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북과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의원은 경북과 대구 지역의 당원이 가장 많다 보니 차기 당원 주자들도 주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당권에 나서게 된다면 출마를 검토했던 의원들도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야권이 압승하면서 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면을 떠나 대구와 경북으로만 범위를 좁혀보면 네. 국민의힘 후보 약진이 예측되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몰표를 줄 것이라는 이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는 과거와 달리 중도층에 속하는 경북과 대구 유권자들이 대거 야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네. 또 우파 콘크리트 지지층 역시 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와는 좀 정반대라는 분석이네요. 네, 당시 경북은 64.7%, 대구는 57.3%의 투표를 보였던 선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상당히 선전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보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진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네. 역대 최대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 경북 대구 시도당은 상당히 고무됐으며 대구에서는 이른바 김부겸 키즈의 대학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 분석까지 등장할 정도로 경북과 대구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은 경북에서 기초단체장 1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50명이 당선됐는데요. 네. 대구에서도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50명을 배출했었습니다. 더욱이 대구 수성구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의장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받아든 현재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구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속됐던 대구 경북 패신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네. 다음은 지방의회로 가보죠. 포항시 의회가 어제 임시회를 개회했죠? 네, 이번 임시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장기요양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영 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 포항시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7건인데요. 네. 간담회에서는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환동해 해양 복합 전시센터 건립 중장기 육성 방안 수립 용역, 무료 급식소 내진 기능 보강 공사,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탁 및 이전,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각 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네. 주요 의사 일정은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에서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감계획서 작성, 14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15일 안건 의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본회의에서는 포항 새천년 기념관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고요? 네, 김성조 포항시의회 의원이 어제 열린 제282회 포항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있는 새천년 기념관의 이름을 호미곶 박물관 또는 해오름 박물관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 의원은 기념관이라는 명칭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체성 확립 및 내부 콘텐츠와의 통일성을 위해 박물관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새천년 기념관은 1층 연호랑 세원형 홍보관과 2층 화석박물관, 3층 수석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명칭이 새천년 기념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화석박물관과 수석전시관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관광객이 많을 수 있다면서 네. 이미 새천년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포항의 명소인 이곳 호미곶에 애매모호하고 정체를 알기 힘든 새천년 기념관이라는 명칭 대신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지난 5일이죠. 대구를 방문해서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에 따라 수성구 연호지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또 투기의 공화국 해체를 촉구했네요. 네. 이날 여 대표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 약 3주 동안 1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네. 특히 수성구 연호지구와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 대표는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8년 6월과 11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접경지역 일대의 땅을 20억 원에 매입하는 등 수십억 원대 땅 거래를 했다면서 네. A씨가 매입한 임야가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개발 가능성을 몰랐다면 20억 원이나 주고 살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고 이렇게 땅을 샀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인 거네요. 네. 실제 이 임야는 지난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에도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의당 측은 연호동과 이천동 일대 터널이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경찰 등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그럼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여 대표는 또 대구의 한 전직 단체장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3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네. 6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한 건설업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며 현재 이 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 정의당 측은 연호동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 5건을 비롯한 대구교도소 이전지인 달성군 합인면 지역에 대한 교도 간의 투기 의혹,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 등의 연호동 법조타운 건립 부지 매입 의혹, 국토교통부 연호지구 지정고시 삭제 의혹, 대구 한 지자체 전직 지적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여영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을 절망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왜곡시킨다며 대구시와 검찰, 경찰 등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지역 정갈 소식 살펴봤습니다. 경북매일신문 전준혁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